안녕하세요. 168차 한림 마이스 디스커버리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마이스 디스커버리에 여러 번 찾아와 주신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넥스나인의 김유린 대표님을 모시고 오늘은 도시 마케팅과 에딘버러 국제 페스티벌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김 대표님 짧게 우선 인사하시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초대해 주시고 또 자리 마련해 주시고 또 귀한 시간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표님. 대표님 그 지금 에딘버러 페스티벌 이번에 한번 다녀오셨잖아요. 네네. 근데 요 컨텐츠로 이렇게 그 저희 디스커버리에서 이야기해 주십사 한 게 준비해 주신 건 사실 이제 조금 됐는데 저희가 이제 일정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오늘 모시게 돼서 말씀을 듣게 됐습니다. 네. 에딘버러 페스티벌은 사실 되게 유명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아시기도 하실 텐데 실제로 다녀오신 분은 얼마나 계실지는 잘 네.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네. 아마 대표님의 어떤 다녀오시면서의 경험담과 이런 이야기 들으면서 한국에서는 왜 이런 국제적인 수준의 페스티벌 이런 것들은 왜 안 열릴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화면 조금 공유 좀 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보입니다. 네, 제가 이거 좀 처음 페이지로 가겠습니다. 네. 잘 보이실까요? 네. 네. 우선 이제 오늘 제가 그 준비를 한 거는 도시 마케팅과 에든버러 국제 페스티벌이라는 주제로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방금 이제 소개받은 김유림이라고 하고요. 넥스페어와 넥스나인의 대표이사이기도 하고요. 지금 이제 그 저는 주로는 중국과 중동을 중심으로 그 업무를 해왔던 중동은 네. 우리나라 네. 최고죠. 네. 네, 최고 중국과 중동 전문가시죠. 중심으로 해왔고, 이제 또 최근에는 이제 사우디는 지금이라는 어떻게 보면 최근에 어떤 중동의 변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쓴 책이 이제 조만간 10월 달에 이제 좀 나올 예정이라서 이런 것들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근데 이제 제가 그동안 활동했던 중국이나 중동 이야기가 아니라 유럽 이야기거든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제 유럽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뭐 MWC라든가 뭐 소나르라든가 미뎀이라든가 아니면 뭐 그런 어떤 전시회라든가 이런 프로젝트 위주의 경험들이었는데 축제는 사실은 저 역시도 되게 좀 소중한 경험이어서 어, 어, 어떤 이런 경험들에 대한 기록을 같이 좀 나누고 생각을 조금 같이 나눠보면 훨씬 더 앞으로 글로벌화를 한다던가 또는 타국에서는 어떻게 다른 나라에서는 어떻게 준비하는 것들이 좀 참고가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으로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오늘 자료를 좀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우선 이제 그 영국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이야기를 간단히 해보겠습니다. 영국은 사실 뭐 처음 딱 떠오르면 비틀즈 막 이런 거 생각나지 않나요? 네, 에비로드 그쵸. 이런 거 비틀즈. 생각날 것 같은데, 예, 영국은 문화적으로도 막대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이제 나라 중에 하나죠. 그리고 대한민국과도 활발한 이제 교류와 협력을 하고 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가 이제 한국과 영국의 140주년 수교한 해예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좀 뜻깊은 해이기도 하고요. 40주년? 네. 140주년. 네.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제 영국이랑 또 한국이 저는 비슷한 점도 되게 많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편이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 보시다시피 이제 장표를 보시면 인구라든가 면적이 나와 있는데 한국하고 이제 단순 비교를 봤을 때 인구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이 지금 5천1백만 명 정도 그쵸, 되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인구가 뭐 사실 그 유럽의 여타 국가들하고 비교했을 때는 좀 비슷한 수준이다라고 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면적 같은 경우는 남한만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한 2배 정도 되는 수치거든요. 근데 남북한을 합치면 그거 역시도 또 지형이나 이런 것들도 좀 상당히 비슷한 부분들이 네. 많다라는 그런 네. 좀 부분들을 사회적.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네. 네, 그리고 특히 이제 영국 같은 경우는 좀 독특한 게 구성국으로 좀 나눠져 있는데 스코틀랜드 보시다시피 웨일스, 그다음에 잉글랜드, 그다음에 북아일랜드 이렇게 네 개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해당 지역이 단순히 어떤 지방 행정에 대한 구획의 의미를 넘어서 국가에 준하는 고도의 독립적 자치권을 사실 갖고 있어요. 그리고 어, 심지어는 뭐 축구 경기를 한다. 그러면은 그 축구 경기를 치를 때
각 지역의 팀이 별도로 나올 정도로 사실은 지역성에 대한 어떤 자부심이라든가 특색이 아주 강한 나라인데 사실 아, 이 점도 좀 비슷하지 않나요? 그러네요. 대한민국도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맞아. 지역색이 네네. 영국만큼은 아니지만 지역색이 굉장히 좀 분명하고 각각의 도시의 특성들이 있는 또 지역이 많고 그다음에 또 축구의 진심이라는 것도 또 비슷한 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중에서도 아까 이제 스코틀랜드 이야기를 잠깐 했는데 에든버러라는 도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에든버러는 사실 그 세계적인 페스티벌로 유명한 도시죠. 지금 방금 교수님께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에든버러 국제 페스티벌 이게 EIF라고 부르는데 매년 8월에 개최가 됩니다. 8월 중순에 3주간 이제 영국 스코틀랜드 에든버러에서 개최가 되는 공연 축제예요. 근데 음, 이제 그 에든버러라는 도시는 어찌 보면은 이 국제적인 페스티벌을 통해서 도시 마케팅을 실현하는 그 도시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부분이 이제 어떻게 보면 마이스 기획자 입장에서 도시 마케팅 관점 그런 쪽으로 조금 더 이제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특히 에든버러가 2004년 유네스코 최초의 문학의 도시예요. 문학 창의 도시. 어, 문학, 문학. 문학. 네.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 굉장히 좀 흥미로웠던 부분이고 저 역시 근데 올해 좀 이슈를 보면 올해가 이제 76살을 맞았어요. 76회입니다. 그래서 4년, 76년. 이 축제가, 제가 아, 76회. 그래서 네. 작년이 75회로 5회로 굉장히 크게 세러머니도 하고 했었고 올해는 이제 76회를 맞이한 아, 건데요. 네네. 전 세계 약 48개국에서 2,000명의 아티스트가 방문을 해서 공연이 이제 집계가 된 게 295개 공연을 선보였습니다. 음, 그래서 공연의 어떤 주류가 뭐냐면 뭐 클래식, 오페라, 연극, 무용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장르에서 엄선이 된 음, 수준의 공연들을 초청을 합니다. 음, 그래서 제가 가고 싶습니다 해서 이게 출연할 수 있는 그런 공연이 아닌 거예요. EIF에 초청을 받아야지 할 수 있는 그런 공연이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EIF에서도 굉장히 이게 어떻게 보면 자긍심 같은 것들이 음, 있고 그것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좀 이제 까다롭게 하는 편인데 음, 이런 공연들이 현재 있는 뭐 어셔올이라든가 뭐 에든버러 극장, 퀸즈홀 같은 아주 역사적인 아주 아름다운 공연장에서 이제 공연이 이루어집니다. 음, 올해 같은 경우는 한국이 이제 5개 팀이 초청이 됐습니다. 그래서 초청이 돼서 공연을 했고 현지에서도 여기 지금 장표 보시다시피 굉장히 뜨거운 반응들을 많이 이제 받기도 했습니다. 특히 이제 한국 특집 주간이라고 해서 이제 포커스 온 코리아라고 해서 음. 그 주간을 만들어서 특히 예, 한국의 어떤 공연에 대한 것들을 집중 조명하고 이런 소개하는 그런 시간들도 가져서 굉장히 뜻깊었고 이 부분은 이제 한국의 이제 예, 이제 KBS 방송에 나왔던 뉴스 방송에 나왔던 현지 이제 공연의 어떤 그런 모습들이 나온 장표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 이런 이게 무용 뭐 이런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저렇게 음악 공연도 네 하는, 그분은 지금 이제 KBS 교향악단에서 이제 그 아, 연주를 했던 그런 공연에 네. 대한 이제 캡처본이고요. 여러 가지 장르의 이제 그런 공연 팀들이 이제 어, 움직였던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면 이런 뭐 창극이라던가 이런 전통 관련된 것들도 이제 어, 공연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다 현장에서 좀 네. 이제 찍었던 사진들인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그 에든버러 인터내셔널 페스티벌이라고 에코백이 있잖아요. 네네네네. 그래서 에코백이 사실 되게 귀해요, 여기가. 아, 그래서 왜 그러냐라고 여쭤봤더니 되게 이쁘지요, 네, 간단한데도. 네. 이쁜데 이게 이제 사실 스코틀랜드의 글래스고라는 도시가 또 있지요. 그래서 네네네네네. COP를 또 치렀던 또 맞아요, 도시이고 맞아요. 최근 뭐 영국을 비롯한 이제 유럽 연합 그 어, 전반적인 화두 자체가 기후 변화에 대한 어떤 것, 그다음에 탄소세에 대한 것들 이슈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이게 에든버러에선 더 이상 에코백을 만들지 않겠다라고 해서 이게 2019년인가 20년에 만들었던 마지막 그 에코백이라고 해요. 어, 그래서 제가 흥미로워서 한번 사진을 찍자 해갖고 이제 찍었던 건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어, 안 어, 만드는 거네, 이제 이 좀.
예, 공연뿐만 아니라 이제 사회적인 관심도 이 공연에 굉장히 많이 관통하고 있다. 사회적인 이슈도 굉장히 많이 담고 있다라는 네. 부분을 좀 기록하고 싶어서 좀 공유를 드렸고요. 이처럼 한국의 어떻게 보면 이제 K 클래식, K 예술의 어떤 아름다움 보여줄 수 있는 무대를 선보였고 굉장히 이제 아주 좋은 이제 반응을 근데 보였습니다. 대표님 여기 뒤에 네, 여기 성당이잖아요. 성당 요거 아니에요? 말씀주실까요? 여기 아, 아니 저기 여기가 되게 의미 있는 건물이에요. 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쓰임새가 되게 다양해 왔어요. 역사가 깊다 보니까. 근데 어, 1회 때 네. 에든버러 1회 페스티벌의 공연을 여기서 이 성당인데요? 성당 아니에요? 요 안에 그러니까 요 안에서 공연을 했어요. 성당 안에서? 네, 지금도 여기서 공연을 해요. 어, 그래서 이제 요거 기록을 해놓은 건데 그리고 실제 어, 거기에 가보시면 1회 때 공연을 했던 공연 장소라고 해서 제가 맨 마지막 장표에 넣어놨는데 네. 어떻게 보면 헤리티지처럼 이거를 붙여놨어요. 아, 그럼 여기 건물에다가 노란 색깔로 이렇게 지금 에딘버러 페스티벌 이렇게 네네. 써 있는 것 같은데, 저거는 무슨, 이건 사인, 그러니까 배너를 걸어놓은 건데 배너예요? 네네 배너예요. 네 배너인데 실제로 가까이서 보면 이거를 이렇게 글자를 네. 뭐라 그러지? 이렇게 하나하나 글자 한 글자 모양대로 한 글자. 잘라서 멀리서 보면 그게 약간 박제돼 있는 느낌을 어, 받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희한하네. 이게 사실은 걸려 있는 거예요. 이렇게 붙여놓은 게 아니라. 이게, 네. 이게 어떻게 저렇게 되어 있지? 그게 네, 믿겨. 그래서 가서 자세히 보잖아요. 그러면은 여기를 보면은 약간 이렇게 바람에 살살 흔들려요. 이게 그렇구나. 이렇게 글자를 레터링을 잘라서 네, 네. 그걸 붙여놓은 형태이고요. 그다음에 이 건물 같은 경우는 이제 긴 역사 기간 네. 동안 많은 용도의 건물로 이제 음, 사용이 되었어요. 근데 이제 아,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제 1회 때 여기서 이제 공연을 했던 곳이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 가장 상징적인 건물인 거죠. 네, EIF에서는. 그래서 네, 여기까지가 이제 에든버러에 대한 이제 이야기를 좀 말씀드린 거고요. 네. 근데 에든버러 축제가 EIF로 끝났다고 하면 아마 지금만큼 이렇게 유명하지 않았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에든버러에는 그 에든버러 페스티벌 프린즈라는 행사가 별도로 있어요. 음, 그래서 이건 뭐냐면 이제 에든버러 페스티벌에 이제 초청을 받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아까 네, 네, 네.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초청을 받지 못한 아티스트들이 거리에서 공연을 하기 시작합니다. 프렌즈가 그런 뜻이구나. 네, 프린지가 사실 그 단어가 언저리, 어, 주변 이런 어, 뜻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공연으로 이제 시작이 돼서 어, 네,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3천 개가 넘는 공연을 하거든요. 아까 음, 에드버러 페스티벌 295개 공연한다고 했잖아요. 네. 네, 여기는 장르가 사실 더 다양하겠죠. 그쵸, 그쵸. 네, 제한이 없으니까 그 장르에 어, 대한. 어, 그러다 보니까 3천 개가 넘는 공연을 선보이고 심지어 이 기간에 이 공연을 하면서 이제 낮에는 아르바이트하고 밤에는 공연을 하면서 여기서 그 3주 동안 공연을 하면서 지내는 어, 뮤지션 또는 예술가 꿈나무들이 정말 많이 찾아옵니다. 저희 음, 청년들도 굉장히 많이 만났는데 어, 그렇게 이 다양한 국가의 예술가들, 그러니까 정말 예술가 꿈나무들 정말 많이 찾아오시고 이제 그런 행사가 바로 프린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프린지가 있고 또 프린지뿐만 아니라 에든버러 하면 또 에든버러 성이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네, 네, 에든버러 성이 사실 그 난공불락의 성이기도 하지만 그렇다 보니까 너무나 많은 뭐 외세라든가 뭐 내부적으로도 잉글랜드 내에서도 굉장히 많은 이제 침공이 있었던 부침이 어, 있었던 성이에요. 그래서 네, 그런데 그 성에서 군악대 공연이라는 것을 또 에든버러 페스티벌 때 하게 됩니다. 근데 그것이 어, 워낙 인기가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어, 그 행사 이름이 타투인데, 타투.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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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타투 말고 타투라고 하는데 네, 그 공연을 그거 역시도 프린지처럼 별도로 독립이 돼서 세 어, 개의 이제 어떻게 보면 메이저 행사가 동시에 이제 어, 그
어, 진행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어, 그래서 이제 에든버러 페스티벌에서는 이제 그 말씀드렸듯이 초청받지 못한 아티스트들이 모여서 이런 공연 축제로 시작이 됐는데 처음에는 8개 연극팀이 참여를 했다고 해요. 근데 음, 그게 지금은 이제 3,000개가 된 거죠. 어, 3,000개가 된 거고 그런데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독특하고 참신한 공연이다 보니까 관객과 평단에 이제 주목을 받기 시작을 하면서 해를 거듭할수록 프린지가 사실 언저리인데 어떻게 보면 네, 주류가 또 아, 비주류가 될 수도 있는 날이 올 수도 있고 아, 또 비주류가 또 주류가 될 수 있는 날도 아, 세월이 흐르면서 또 올 수 있지 막, 않은가라는 그런 네, 생각을 하게 된 지점이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뭐 해를 거듭할수록 프린지에서 본인들이 어떻게 보면은 공연을 보여주려고 하는 공연팀들의 발걸음이 이제 늘기 시작하면서 현재의 명성이 어, 에든버러 페스티벌이 더 유명해지지 않았나 이제라는 음, 생각이 듭니다. 또 중간에, 여기까지. 중간에 궁금한데, 그 아까 세 네, 명 행사가 이렇게 진행이 되면, 조직위가 다 각각인 거죠. 각각 있습니다. 네. 네. 저도 그러면, 사실 그거 되게 궁금해갖고 네, 이제 그 에든버러 페스티벌 같은 경우는 이제 루돌프 빙이라고 하는 오페라 단장이 최초로 어, 이제 감독을 해서 네. 만들었던 이제 행사이고 올해가 76회인데 또 재미난 이슈가 있는 게 뭐냐면 그 최초의 여성 아, 총감독이 선출이 됐어요. 76회 만에. 그리고 어, 나이가 몇 살이냐 하면은 이제 36살의 완전 밀레니얼 세대의 바이올리니스트거든요, 원래. 와우, 예,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에든버러 페스티벌도 예, 이제 그 굉장히 이제 시대를 맞네. 대변하면서 음, 많은 세대들을 또 아우르고 또 이제 이런 음, 어떻게 보면은 클래식이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저변을 많이 넓힐 필요가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쵸. 예, 그래서 연주자, 그러니까 음악가 출신의 36살의 총감독을 임명을 했다라는 거. 여자 그, 예, 총감독을, 바이올리니스트. 그래서 그거 어, 역시도 사실은 굉장히 큰 이슈였었어요, 올해. 이거 이제 음,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프린지는 프린지 나름대로의 또 조직위가 별도로 있고요. 음, 타투 같은 경우도 그 조직위가 있습니다. 근데 음, 그런 것들이 굉장히 유기적으로 잘 물려서 어, 맞물려서 이제 어, 가는 부분들이라서 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어 뭐 경쟁이 될 수도 있고 이런데 네, 여기 같은 경우는 그렇지가 않고 사실 되게 견이 나는 시너지 역할을 굉장히 많이 하고 어, 다양한 세대와 층위의 이런 사람들이 정말 자성처럼 어, 몰려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 어, 에든버러라는 도시가 사실 50만 명 정도밖에 안 되는 작은 도시예요. 근데 이 음, 동기간에 수백만 명이 오거든요. 그런데 뭐 음, 클래식 애호가부터 연극 매니아, 그치, 그다음에 그치. 다양한 장르에 그렇겠죠. 있는 네, 심지어 뭐 판토마임까지 음, 다양한 이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오는 축제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음. 조금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에든버러라는 도시에 대해서 아니 이렇게 작은 도시가 그리고 에든버러도 직항이 없습니다. 놀랍지 않나요? 에든버러를 어, 가려면 어, 런던에서 이제 어, 킹스크로스 역에서 이제 에든버러까지 가는 기차를 한 4시간 타야 돼요. 아니면 뭐 다른 유럽의 도시를 경유를 해서 가야 되는 아, 도시예요. 비행기로,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수많은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진짜, 3주간 이 에든버러로 모이는 그 음, 힘은 음, 무엇인가에 대해서 예, 되게 저도 궁금했어요. 그래서 예, 저는 이제 제 음, 나름대로의 결론 아닌 결론이 음, 어, 문학이라는 것을 굉장히 전면에 많이 내세웠다. 음. 아까 문학의 도시라는 거 네, 아까 말씀드렸는데 유네스코, 예, 네, 2004년에 이제 예, 최초의 문학의 도시라는 타이틀을 음, 갖고 있어요. 음. 우리나라에도 이제 유네스코 관련된 타이틀을 그쵸, 갖고 있는 그쵸. 도시나 장소가 예, 상당히 있잖아요. 근데 예, 이들은 이걸 어떻게 사용을 하냐면 문학의 도시이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문학가들을 배출했다라는 것이 기본에 깔려 있습니다. 아, 이제 그중에 아, 이제 대표적인 소재가 누구냐면 해리포터. 음, 해리포터를 집필한 조앤 롤링이 예, 그 에딘버러, 에딘버러의 엘리펀트 하우스라고 하는 아주 예, 작은 카페가 있어요. 예, 실제 예, 가보면 정말 작은 카페예요. 지금 어, 문을 닫았더라고요. 화재 사건이 있었다고 어, 하던데 거기에서 제 1편을 썼다라는 것이 네, 스토리텔링이 되고 그게 다시 아.
여러 가지 콘텐츠로 다시 만들어집니다. 음, 그래서 엘리펀트 하우스를 답사를 하는 또 여행 프로그램이 있어요. 아, 문 닫았는데도? 문 닫았는데도 가서 어, 이제 조엘 롤링이 어, 과연 어떤 기운을 심정으로 받아오는 거구나. 예, 예, 그렇죠. 왜냐면 작가의 꿈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치, 조앤 그치. 예, 롤링이 현존하는 작가 중에 가장 그 맞아요. 파워풀한 사람. 저작권료가 높은 예,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예, 현존하는 작가 중에 이 정도로 성공한 사람이 없잖아요. 예, 다 예,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쵸. 엘리펀트 하우스 답사를 하고 그다음에 아, 1편을 썼을 때는 사실 되게 가난하잖아요. 예, 가난한 예, 작가가 그쵸. 이제 또 그 아이 하나 있었고 또 맞아요. 미혼모였나 또 맞아요. 싱글맘이었죠. 아, 예, 예, 싱글맘. 예, 예. 싱글맘이었는데 돈도 없고 하니까 엘리펀트 하우스에서 쿠키 하나 먹고 커피 하나 어, 먹고 그렇죠. 이제 시간을 견디다 스트레스 받으면 길 건너에 바로 도서관이 있거든요. 라이브러리. 아, 그래서 거길 또 아, 가는 게 또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아, 가면 또 조앤 롤링이 여기에 아, 와서 많은 영감을 받았고 그냥 아, 시골 도서관인데 이제 그렇게 아, 스토리를 굉장히 많이 음, 콘텐츠화했다라는 것이 저는 굉장히 음. 이제 흥미롭. 스토리텔링을 만들었네. 예. 네네. 네, 그리고 네. 이제 이 에든버러에는 호텔이 뭐 적지 않죠. 근데 수백만 명이 올 정도의 그런 인프라를 응, 갖고 있는 도시는 아니에요. 어, 왜냐면 사람이 너무 많이 오는데 50만 명 사는 도시인데 호텔이 네. 있어 얼마나 있겠어요. 응, 응.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좋은 호텔이 가장 대표적인 게 달모아 호텔이라는 곳이 하나 있어요. 아주 네. 상징적인 건데 조앤 롤링이 엄청나게 이제 성공을 해서 마지막 아, 편을 여기서 썼다. 그래서 이제 조앤 아, 롤링이 달모아 호텔에서 아, 마지막에 그 굉장히 막 아, 기뻐하면서 여기서 썼다라면서 아, 그걸 또 스토리텔링의 아, 마지막을 장식합니다. 아, 보답사객부터 아, 발모하우스 가서 최소한 뭐 브런치 정도는 먹고 가는 거죠. 팬들이라면. 그래서 아, 스토리들이 이렇게 엮여 있고 아, 그것이 현존하는 많은 공간과 연결이 돼 있고 그다음에 아, 이제 엘리펀트 하우스 바로 뒤에 그 작은 성당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음, 성당 옆에 이제 무덤이 있는데 무덤에 있는 비석이 있는데 해리포터에 나오는 주인공인들이 다 그 비석에서 나왔다는 스토리가 있거든요. 아, 실제로 뭐 진짜요? 주인공인들이 그 죽은 어, 그 사람들의 어떤 비석의 아, 비문에서 나온 것들이 아, 있어서 그걸 또 이제 확인하고 인증샷을 아, 찍어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어떻게 재밌네, 그거 보면은 진짜. 네, 굉장히 재밌죠. 어떻게 예, 보면은 기존의 작가가 어디에서 창의를 받고 그치. 힘들었을 때 어디서 다시 예, 충전을 하고 예, 어디에서 소재를 찾고 이름을 어, 찾았는지에 어, 대해서 어. 그런 것들이 이렇게 얽히설키 공간이랑 같이 서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음, 것들을 굉장히 조금 뭐라고 할까요? 되게 재미나게 조심하게 그러게요. 했다라는 좀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음. 그리고 또 셜록 홈즈가 또 아, 에든버러 대학교 출신입니다. 아, 그래요? 셜록 홈즈가 아니라 이 셜록 홈즈를 쓴 아, 코난 코난 도일, 도일이. 마서 코난 도일이 아, 에든버러 이제 대학 출신인데, 진짜 문학의 도시인가 보네. 네, 네. 그래서 실제 이제 그 코난 도일이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교회, 어, 이분이 여기 살았다고 하는 집, 그리고 어, 셜록 홈즈라는 이름을 단 많은 수많은 카페, 들 아, 이런 것들이 도시 곳곳에 산재해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어, 또 많은 스토리들을 풀어내는 게 어, 이제 그 코난 도일이 원래 의대를 나와서 의술을 공부했는데 병원이 너무 안 된 거잖아요. 그래서 병원에서 치료를 하다가 이제 환자가 안 오니까 예, 기다리면서 예, 이제 집필을 한 게 이제 셜록 예, 홈즈인 거거든요. 맞아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또 스토리로 재생산을 음, 하면서 이제 또 음, 에든버러 대학교까지 또 이게 스토리가 머지가 됩니다. 근데 어, 굉장히 에든버러 페스티벌이나 프린치가 아주 스마트한 게 여기가 호텔이 없다고 했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없다고 하는 것보다는 이제 부족해. 수요보다 공급이 너무 부족한 예, 거예요. 예, 그래서 예. 어떻게 하느냐? 8월에는 아이들이 방학을 하잖아요. 아, 그래서 에든버러 기숙사. 대학교의 기숙사를 음, 대부분 다 이 행사 때 숙소로. 연주자라든가 관계자들이 다 숙소로 여기를 씁니다. 이게 아, 사실 그 어, 오래된 건물이고 그러게요. 기숙사 열악할 텐데, 시설이. 엄청 열악할 거 예, 아니에요. 예. 근데도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 내가 어,
수많은 그 작가와 작가들이 지나갔다. 작가들이 숨 쉬었던 곳에 내가 와 어, 있다라는 것으로 그냥 등치가 어, 돼버리는 거예요. 그냥 어, 불편함도 그냥 그런 만족감도 등치가 어, 돼버려서 크게 어, 뭐 불만 없고 되게 그거 자체를 되게 많이 이제 어떻게 보면 아, 즐기는 그래서 어떻게 어, 보면은 불편함이나 어떤 위기를 어떻게 보면 기회로 잘 그 되게 진짜, 찾아낸다. 그래서 네. 8월에 하나? 그거는 또 아,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 미처 여쭤보진 못했는데 그 이유도 상당히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래, 뭐 조금 속도가. 계절적 요인도 있을 것 같아요, 교수님. 왜냐하면 예. 여기 너무 추워요. 제가 이 옷도 아, 너무 8월에 가셨는데요? 예, 그래서 이제 같이 그 만났던 아, 스페인의 어떤 친구는 아. 뭐 하고 있나 봤더니 양말을 세 개를 끼워 신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발에 동상이 걸렸다고 어머, 너무 추워가지고 이 스코틀랜드 굉장히 춥습니다. 그래서 아, 그렇구나. 너무 추워요. 그래서 8월에도. 네, 한여름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요즘에 그 유럽에서 기상 이변 때문에 굉장히 막 더워가지고 네네네네. 유명 유적지들이 음, 관광 막 셧다운하고 막 이런 일들이 있었죠. 예. 여기는 너무 추운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어, 없이 이제 몸이 너무 추워갖고 이제 기념품 같은 거 어, 사서 몸 따뜻하게 하고 어, 이제 했는데 이런 어, 부분들이 또 계절의 원인도 상당히 있지 않나 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뭐 너무나 유명한 아, 조지 오웰. 조지 오웰, 진짜 많네요. 네, 굉장히 지식인들이 많죠. 그래서 뭐 응. 조지 오웰 뭐 재밌는 게 되게 많아요. 여기 스토리 어떻게 푸냐면 조지 오웰의 이게 본명이 아니잖아요. 아, 그래요? 네, 조지 오웰 이 본명이 아니고 어, 실제 다른 이름이 있어요. 근데 조지 어. 오웰이라는 이름이 그 어머니가 살았던 그 마을의 이름인가 마을에 있는 강의 이름인가 그래요. 그래서 필명으로 아, 쓰는 거거든요. 네. 그랬구나. 그래서 이제 그 지역의 이름을 딴 또 음, 그 여기 또 위스키 유명하니까 그 예. 위스키 팔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아, 하나로 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어, 재미난 이제 것들이 네,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저는 이제 문학이라는 걸 아까 이제 처음 언급을 했고요. 두 네. 번째 이제 유니크 베뉴입니다. 음, 유니크 베뉴. 그래서 아까 이제 에든버러 타투라고 하는 공연 자체가 군악대 공연이에요. 네. 네. 군악대의 기능은 뭐냐면 전쟁을 나가기 전 또는 후에 격려하는 음악이잖아요. 그쵸, 아주 그쵸. 웅장하고 예, 이제 그 특히 스코틀랜드의 전통 악기인 예, 백파프를 가지고 예. 이제 그 공연을 하는 것이 굉장히 음, 이제 유명한데 어, 어떻게 보면 그 에든버러 성 아주 음, 정말 수많은 침공을 받았던 에든버러 성에서 한다라는 것 자체가 또 되게 재미있는 음, 이제 유니크 베뉴를 가장 잘 음, 어우러지게 만든 부분들이 음,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기간 중에는 이제 그 3주간의 공연을 위해서 별도의 공연장을 짓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 시간이 맞지 않아서 공연을 직접 보지는 못했어요. 근데 아, 짓고 있는 과정이나 이런 것들은 답사를 다녀왔는데 그 아, 짓는 과정이나 이런 것들도 상당히 친환경적인 부분들이 많아서 그걸 어. 또 많이 기록해가는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그다음에 아니, 군악대 공연은 이렇게 막 걸어가면서 하는 거 아니에요? 네, 공연은 걸어서 가서 하는데 이제 네. 관중들이 앉아야 되는 것들을 아, 스테디움 그걸, 형식으로 만드는 거예요. 근데 네네네네. 이제 평시에도 그게 있다 그러면 에든버러 성 자체가 너무나 아름답다, 역사적인 이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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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적지인데 예, 예. 이렇게 해둘 수는 없으니까 기간 어, 동안에 지었다가 다시 다시, 허물었다가 다시 지었다가 어, 하는 것을 어, 이제 수년간 반복하는 거죠. 아, 그다음에 그 아까 앞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대학교. 에든버러 대학교. 네. 그러니까 아, 우리가 이제 아, 지역에서 행사를 할 때 네. 새로운 것들을 짓는 것도 물론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 음, 기존에 이제 가지고 있는 것들을 어떤 각도로 활용하고 거기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느냐에 대한 것을 음, 굉장히 좀 참고할 만한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음, 저는 이제 에든버러 대학교를 이제 우리 관계자들도 다수 이쪽에서 묵었기 때문에 저도 여러 번 어, 가서 어, 여기 분명히 그 누군가가 와서 여기서 글을 썼겠지, 썼을 책을 거야. 쓰셨겠지 이러면서 이제 저 응, 역시도 되게 응, 약간 흥분되고 되게 좋은 응, 그런 어, 감정들이 있는데 이런 에든버러 대학교를 그런 식으로 다시 또 유니크 브랜딩을 백. 하고 유니크 응, 베뉴로 사용을 했다라는 것이 굉장히 네. 좀 흥미로웠었습니다. 어, 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는 세 번째로는 저는 국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어,
예. 어, 영국의 국기가 이 있구나. 유니언잭은 워낙 예, 유명하잖아요. 예, 예, 예. 그냥 이제 상품에 네, 녹여 있지요. 근데 맞아요. 뭐 이거는 여담인데 인도 국기는 상품으로 사용하면 안 되더라고요. 아, 국기를 제가 아예 디자인 쓸 수가 없구나. 네, 어, 지난번에 저도 그걸 잘 모르고 아, 인도 관련된 콘텐츠를 촬영을 할 때 좀 예, 잘해보겠다고 예, 소스로 한국 국기 모양의 쿠션과 예, 인도 국기 쿠션을 만든 거예요. 예. 후현진이 왔었는데 인도에서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어, 솔직하게 얘기해줘서 너무 고마웠어요. 그래서 어, 인도의 정서는 국기를 상품화할 수 아, 없다라는 거를 또 알게 됐는데 아, 예, 그 예. 반면에 영국 같은 경우는 뭐 엄청 국기에 대한 맛있어요. 것은 뭐 예, 심지어 뭐 카페트 뭐 별거 별거 맞아요, 다 맞아요. 예, 예, 나오잖아요. 예, 예. 자동차 이제 막 냉장고도 나오잖아요, 요새. 냉장고도 예, 나오고 예. 이제 유니언잭도 유명하지만 스코틀랜드에 가면은 유니언잭은 거의 볼 수가 없습니다. 이제 아, 스코틀랜드의 국기가 바로 이제 유니언잭 바로 옆에는 아, 요 색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처음 모양인데, 봤는데. 네. 그래서 이 모양으로 굉장히 많은 것들을 해내더라고요. 뭐 심지어 아, 컵부터 이런 뭐 마그네, 어, 심지어는 요거 캐릭터 오리, 덕, 예. 우리까지 이런 것들을 아, 제가 지금 네 개만 담았는데 정말 많아요. 어, 반복적으로. 심지어는 음, 비옷 있잖아요. 비가 예, 많이 예, 오고 날씨가 추우니까 예. 비옷도 다 이 색으로 만들었어요. 아, 아니면 흰색에다가 이런 패턴을 음, 넣는다거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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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래서 굉장히 사람들이 반복적으로 디자인. 다양하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하는구나. 어, 굉장히 진심이구나라는 것을 어, 사실은 국기를, 네, 굉장히 많이 조금 어, 음, 음, 그, 보게 됐었던 부분이. 네, 예, 예, 특히 이제 또 재밌는 게 그다음에 이제 그 도시를 상징하는 이제 마스코트라고 해야 될까요? 예, 예. 얼굴이 있는데 저는 이거 되게 재밌었어요. 예. 얘 이름 헤어리 카우라는 건데 날씨가 아, 추우니까 여긴 털이 이렇게 털이 긴 많구나. 옷이에요. 예, 약간 힙하지 않나요? 예. 네. 그러니까요. 네, 얘 이름이 헤어리 카우인데 얘가 어, 스토리도 되게 재밌는 게 예. 원래 그 저기 소고기였대요. 그러게요. 적어 놓으셨네. 소고기 근데 공급으로 먹지도 못했어요. 너무 아, 귀여우니까 먹지 못했나? 여행객들을 위한 관상용으로 바뀐 거예요. 이제 인생을 아, 극복한 캐릭터가 된 거죠. 그러네, 그러네. 네. 그래서 얘를 보러 가는 프로그램이 있을 뿐만 아니라 체험하는 뭐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 많고 어, 심지어는 이거 상품 만든 것 좀 보세요. 어머, 웬일이야. 너무 귀엽다, 이거. 하고 예. 이게 지금 제가 사진 장표는 다 못 담았는데 정말 너무 많아요. 심지어는 이런 주머니까지 어머, 나와요. 어머, 어머, 어머. 네. 진짜 마스코트구나. 네, 너무나 마스코트예요. 그래서 예, 여기 가면 이거 안 사올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러네요. 저는 이제 이게 어떤 부분이 좀 재미있었냐면 그냥 그들의 생활 속에 있는 예. 살았던 동물인데? 동물이잖아요. 예, 예, 그것은 그대로 보존한다. 예. 서로 해서 그러게. 그런데 이것을 표현하는 것은 굉장히 다양하게 표현해서 그 지루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원소스 멀티 유지를 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특히 이런 디자인을 하는 것들을 보면 메이드 인 잉글랜드라고 표현한다던가 메이드 인 스코틀랜드, 메이드 인 음, 하일랜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서 음, 지역색을 넣는다거나 아니면 음, 디자이너가 지역 디자이너를 또 적극 이용을 해서 이것을 아, 디자인하는 사람들은 아, 제가 본 대부분의 제품들이 대부분 아, 다 현지 지역. 디자이너였거든요. 어, 그래서 무조건 값이 싸다고 매스 응, 프로덕션에서 막 수입해서 갖고 오는 게 응, 응, 아니라 응, 응. 그 지역의 디자이너들도 음. 잡을 주고 네, 또 네, 네. 테마에서 선순환되는 구조로 많이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이제 글을 그거 많이 되게 해서 중요하다. 네네. 그래서 네, 전 그 포인트로 우리나라에 과연 지역마다 되게 사실 캐릭터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그쵸, 하잖아요. 많이 만들었죠. 예. 힙합 스타들도 무슨 예. 길을 걷는다거나 이제 이런 식의 것들을 많이 하는데 이 도시는 그냥 다 얘예요. 헤어리카우 아, 일관성 있게. 근데 진짜 우리 이건 좀 배워야겠네요. 말씀하신 것처럼 각 우리나라 지자체마다 다 그런 캐릭터들을 진짜 거의 다 갖고 있는데 사실 기억나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딱 완전히 통일화 시켜서 헤어리카우 하나 한 종류만 갖고 다양한 제품을 만 갖고 만들었으니까 다양하게 다양한 그러니까 사람의 예. 시선으로.
그리고 예. 상당히 고퀄리티예요. 그러니까요. 예. 미술 작품도 상당히 많고 이런 주얼리 같은 경우는 뭐 아, 정말 사고 예, 싶게 생겼어요. 네, 진짜. 네. 굉장히 예. 좀 특이하잖아요. 다른 예. 나라에서 구할 수 없는 어, 어떻게 어, 보면 어. 지역색이 분명한 어떤 그런 음, 상품들이잖아요. 그래서 예. 그런 것들이 굉장히 지역 어, 예술가하고의 음, 협업들이 어떻게 보면 어, 지역을 굉장히 네. 이 축제가 단순히 3주간의 축제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음, 것을 다시 재생산하고 선순환하는 그런 구조로 음, 만들어가고 있구나라는 음, 좀 생각이 좀 많이 들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빠질 수 없는 게 예. 예, 위스키. 사진 예. 찍을 때도 여긴 다 위스키 이렇게 하더라고요. 우리 김치. 아, 김치가 아니라, 예. 그리고 위스키에 대한 것도 이제 사실 많은 영화와 드라마에 위스키에 대한 스토리가 되게 많이 네. 등장하죠. 예, 예, 그리고 뭐 주인공이 굉장히 우울하고 힘든 일을 겪을 때 예. 한 잔이면 나는 괜찮을 것 같다. 막 아, 이런 식의 대사들이 많이 예, 나오는데 예. 이들은 위스키를 뷰티풀하다고 표현을 하는데 어, 제가 만났던 사람들의 한 뭐 다는 모르겠지만 20명 중에 20명은 모두 다 위스키는 뷰티풀한 상품이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걸 어. 교육을 받는 건지 어쩜 이렇게 다 한결같이 똑같이 그 맛을 표현하는 건 아니고, 그냥 이 위스키 자체는 너무나 아름다운 상품이라는 표현을 하는 것 같고 오, 이게 혹시 사람들에게 오랫동안 이렇게 훈련이 돼 있는 건지 그러니까, 브레인워시가 돼 있는 건지 좀 어, 사실 조금 놀라웠는데 음, 이 위스키에 대한 것도 굉장히 자부심이 클 뿐더러 이것을 뭐 체험관이라든가 이거 역시도 이제 어, 위스키 관련된 이런 그 어, 굿즈를 만들어서 예, 여기에서만 이제 살 수 있는 어, 것들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요. 그다음에 음, 위스키 관련된 어떤 이제 맛을 알아갈 수 있고 배울 수 있고 아, 되게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게끔 이런 체험관들을 어, 만들어서 이제 하는 부분인데요. 어, 우리나라들도 보면 저는 굉장히 아직까지 세계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한국의 전통주라고 생각하는 네, 편이에요. 사실 굉장히 역사와 전통과 그 만드는 맞아. 방법, 장인의 솔깃, 하나하나, 예, 네, 그런 것들이 사실 굉장히 소중한 콘텐츠들이 많은데 예, 이런 것들이 되게 다각도로 좀 뭐 위스키를 참고해서 좀 디벨롭되면 충분히 예. 앞으로 기회가 많지 않을까라는 여기는 생각. 위스키 박물관이에요? 대표님? 위스키 체험관이에요. 아, 그리고 판매도 체험관. 하고. 예. 근데 아, 이게 바로 이제 거기 로얄 마일이라고 해서 가장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 뭐 명동같이 이제 음, 에든버러 축제의 가장 번화가? 중심이 되는 번화가의 가장 중간에 자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 누구나 쉽게 들어갈 수 있고, 어, 그다음에 저는 이제 박물관까지는 들어가지 않았는데 박물관도 운영을 하고 이제 아, 1층에는 체험이라든가 판매를 음, 하는 음, 그런 것 이제 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일단 접근성이 굉장히 좋고 그다음에 상품이 뭐 아까처럼 큰 보틀도 있지만 음, 이렇게 작은 미니어처처럼 한 음, 보금짜리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예, 쉽게 좀 구매할 수 있게끔 어, 그런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고 그다음에 디자인이 이 여행객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예, 유기용뿐만 아니라 다양하게 조금 소재를 해서 조금 디자인적으로나 이런 것들을 되게 좀 고민을 한 흔적들이 어, 굉장히 이제 많더라고요. 그리고 어, 다큐라든가 이런 이제 영화라든가 이런 게 이제 스코틀랜드의 위스키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만들어져 있거든요. 저도 이제 사실 스코틀랜드에 가기 전에 관련된 뭐 다큐라든가 어, 영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이제 다소 시청하면서 스터디를 했었는데 어, 그 영상에서도 그 스카치 위스키? 위스키는 뷰티풀하다라는 표현을 굉장히 반복적으로 아, 씁니다. 그래서 이게 아, 분명히 저는 그러게. 전략가가 예, 네, 이것을 굉장히 누군가가, 많이 방향을 좀 정하지 않았나라는 아,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아, 중구난방이 아니라 되게 일관성 있게 밀고 가는구나라는 음, 좀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에든버러 이야기는 이제 간단히 마쳤고요. 네, 네, 이제 제가 이제 다시 영국으로 돌아와서 네, 그 영국의 로컬 콘텐츠의 힘은 무엇일까라는 음, 이제 생각을 이제 음, 이동을 하면서 또 이제 현지에 있으면서 이제 음, 많이 생각을 했던 부분인데 이제 예를 들면 미국의 디즈니라든가 이런 경우는 이제 캐릭터를 많이 좀 사용을 하잖아요. 아, 네네네. 일본 같은 경우는 게임 캐릭터라든가 네, 어떤 애니메이션 키티, 캐릭터, 네, 예. 그런 것들로 어떻게 보면 되게 브랜딩을 많이 하는 편이고 아, 그렇다면 영국은 무엇 갖고 하는가에 대한 어, 생각을 했을 때 예를 들면은
장소에다가 스토리를 많이 부여하는 나라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그러네, 진짜. 예를 들면 패딩턴 기억하시죠? 응, 네, 곰. 곰돌이 그 네, 마멀레이드 잼 너무 좋아하는 네네네. 예, 예. 탐험가 우리 패딩턴인데 어, 사실 패딩턴 역이 아무 의미가 없는 건데 그쵸. 패딩턴 역이 패딩턴 때문에 맞아, 유명해졌잖아요. 맞아. 예. 패딩턴 가보면 사실 그냥 평범한 어느 역인데 자, 예. 그냥 강남역 이런 것처럼 그냥 응, 그런 응, 거잖아요. 근데 응. 사람들이 그걸 답사를 간단 말이에요. 음, 그리고 심지어는 지금 패딩턴 같은 경우는 뮤지컬로 다시 맞아, 만들어지고 맞아. 예. 있어요. 그래서 영화도 있고, 뭐, 예. 영화도 있고 그게 예. 워낙 흥행이 되니까 음, 하나의 콘텐츠, 그러니까 하나의 원투스 IP를 멀티스. 가지고 예. 굉장히 많은 것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네. 그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 아까 셜록 홈즈 이야기를 했는데 셜록 홈즈를 쓴 이제 맞아. 그 코난 도일의 고향인 스코틀랜드 에든버러도 굉장히 예. 브랜딩이 됐지만 셜록 홈즈가 사는 곳이 어디예요? 베이커 맞아. 스트리트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이게 사실 막 굿즈도 되게 많잖아요. 그러네, 예, 예. 진짜. 예. 가면 사실 거기 가면 응, 사람들이 그거 줄 서서 막 답사하고 어, 막 그러잖아요. 어. 근데 뭐 비틀즈도 맞아요, 에비로드, 에비로드, 맞아요. 예, 에비로드 음, 길에 대한 거. 어, 그래서 그런 비슷한 오마주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런 음. 건널목에 대한 거 건널목 하면 걸어가요, 건너가는 에비로드라는 거. 게 딱 떠오르잖아요. 예, 예. 예를 들면 이제 영화의 소재가 했던 응, 햄스테드, 응, 햄스테드, 응. 그다음에 윈블던, 빌더, 예. 테니스 하면 윈블던, 그다음에 응. 해리포터 하면 킹크로스, 키스 예, 크로스. 킹스크로스, 예. 예. 맞아. 거기는 뭐 진짜 그 기념품 샵 막 너무 줄이 길고 그 카트 하나 아, 나타났는데 거기 그 줄 서서 사진 찍으려고 하는 인파가 항상 어, 많은 곳이 키스크로스역이었잖아요. 어, 그래서 그런 것들. 그다음에 어. 뭐 노팅힐의 노팅힐 뭐 맞아요, 말할 거 맞아요. 없고. 예. 그다음에 이제 예를 들면 심지어는 엠블린의 그 완전, 정말 처절한 역사가 있는 예. 그 런던 타워 역시도 다크 투어라든가 어떻게 진짜, 보면 그런 것들조차도 이제 응. 공간과 어떻게 보면 스토리를 만들어서 이걸 굉장히 좀 그러니까요. 브리핑하는 어, 것이 진짜 아닌가. 그러네요. 그 대표님 얘기 들어보니까.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모아보다 보니까 응, 부분이 굉장히 음, 우리도 사실 해볼 수 있는 게 되게 많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게요. 어, 네, 그래서 사실 보면 정말 별거 아니잖아요. 응. 그래서 그 공간에 대한 것과 스토리를 입혔을 때 이런 폭발력이 있구나, 이런 것이 바로 로컬 콘텐츠의 힘. 글로벌하게 폭발력이 있으니까. 한국에 사는 네, 우리가 이걸 다 안다라는 건 정말 네, 엄청난 것 같은데. 네. 네. 그래서 여기가 지금 셜록 홈즈 아, 네. 박물관, 그다음에 베이커 스트리트. 빈티지 스토어인데 그냥 상품 파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항상 답사를 오는 인파로 이렇게 많은 음, 사람들이 모이고 여기 이제 음, 런던 타워 그 음, 런던 타워인데 음,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와서 음. 그 답사를 하고 이제 네. 모이게 되는 것이 결국엔 음, 장소와 콘텐츠에 대한 어떤 힘이 아닌가라는 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거는 이게 끝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이야기하고 싶은 거에 저는 이제 결론을 조금 말씀을 드린다면 제 네. 나름대로 결론인데 네네. 사실 한국이 역사와 문화가 이제 풍부한 나라잖아요. 네. 도시의 지역색이 굉장히 큰 이제 어, 그런 곳인데 우리 기획자들이 이제 스토리를 어떻게 풀어가느냐에 따라서 많은 음, 이제 변화들이 앞으로 있을 수 맞아요.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제 또 대한민국의 어떤 이제 아까 글로벌한 축제에 대한 걸 이야기 나누면 좋겠다는 말을 이제 말씀을 네. 교수님 서두에 해주셨는데 오늘의 어떤 이런 그 지점들에 대한 스토리들이 조금이라도 조금 도움이 되면 이제 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오늘 키워드를 두 개 좀 꼽아봤거든요. 오늘 네. 준비하면서 네. 두 가지의 어, S인데 하나는 아까 이제 기획자의 전략, 네. 스트래티지고요. 네. 기획자가 근데 아무리 전략을 잘 짜고 기발한 아이디어를 내도 맞아요. 지속적. 매번 이것을 관계자라든가 이런 분들이 엎고 또 엎고 또 엎고 맞아요. 이래버리면 네. 지속성이 없어 버리잖아요. 네. 그래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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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스테이너빌리티 부분에 음, 있어서 두 음, 가지가 지켜져야 글로벌한 축제가 음.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어, 들고요. 아까 이제 제가 마지막 장표라고 말씀드렸던 게 이게 그 빙이라는 그 네네. 에든버러 축제를 첫 번째로 기획을 했던 어, 총감독을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 그러게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축제를 하면 어, 축제에 출연했던 출연진이나 그런 거에 굉장히 많은 방점이 있죠. 예, 이것을 예, 누가 만들었는지에 예, 대해서는
응. 얼마만큼 우리가 관심 관심을 없지. 갖고 있었을까요? 응. 근데 우리나라에도 사실은 굉장히 의미 있는 축제나 행사들이 많았거든요. 맞아요. 응. 우리가 나는 기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것을 기억하는 문화가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는 것을 조금 알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축제에는 누군가 주인공도 있지만 그 주인공을 만드는 응. 누군가가 또 다른 응. 주인공이거든요. 그래서 응. 응.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응. 이걸 보면서 사실은 저는 되게 뭉클했거든요. 그러게요. 네, 진짜. 그래서 예. 누군가가 이것을 1회 그러니까. 1947년 예. 이거를 기념하겠다고 이렇게 한 네, 그것도 되게 참 놀랍고, 네. 예. 이게 어느 벽이에요? 아까 그 성당? 아까 그 벽에 있습니다. 네. 그 이거 진짜 벽에 이게 의미가 딱 있다. 가면 너무나 이 앤틱한 그 벽에 예. 색으로 이렇게 달려 있고요. 어, 그래서 저는 사실 아, 이게 뭐 오늘 준비한 건 다 말씀을 네. 드렸는데요. 네. 어, 어, 그 질문을 진짜 되게 많이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맞아요. 들었어요. 저는 사실 keep questioning이라는 게 제 스스로에게 한 말이거든요. 예. 저한테 질문하라는 뜻이 아니라 예. 영국에 있으면서 또 독일에 있으면서 예. 나는 내가 어떻게 했지? 어, 이게 어, 왜 이렇게 어, 됐을까? 어, 이런 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진짜 되게 어. 수많은 질문들이 이제 떠올랐고, 음, 같이 일을 하고 있는 선배님들, 또 음, 축제 부분에 있어서 사실 전문가분들도 되게 많으시잖아요. 맞아요. 저는 예. 전문가가 아닌데 오늘 예. 감히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우리가 계속 그들이 왜 그렇게 했는지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음, 관심을 갖고 또 이것을 음, 또 우리 후배들이나 또 동료들이 계속 관심 갖고 궁금해하고 음, 그런 것들에 대한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것은 한 세대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우리가 음, 좀 음. 가져가면 좋겠다라는 어. 생각으로 마지막 아, 드리겠습니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아, 대표님. 아닙니다. 아니, 진짜 그 끝에 해주신 말씀이 되게 공감이 많이 가는 것 같아요. 그 킵 퀘스천이랑 든 것도 그 다 끝에 해주신 모든 말씀이 그런데 아까 그 첫 번째 이 축제를 만든 사람을 기념한다라는 부분은 저도 들으면서도 야, 참 진짜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우리나라에도 정말 많은 축제가 있었고 없어지고 뭐 지금도 있고 하는데 사실 그거를 누군가 첫 번째 제안한 사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전혀 모르잖아요. 저희들도 사실 모르고 지나가고 있고 그런데 저런 건 진짜 우리도 되게 멋지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국의 축제가 지속되려면 그렇게 기획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 사람들의 기획력, 상상력 그런 부분들에 좀 더 그 중요성이나 이런 것들을 알아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대표님 제가 몇 가지 질문이 있는데 그 이거는 그러면 그 참가비는 어떻게 돼요? 네? 참가비. 아, 참가비요. 아, 그러니까 어디언스로 참가하는 거 말씀이실까요? 네, 그냥 그 각 구경하러 가는 사람. 공연마다 티켓 비용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에딘버러 페스티벌의 공연은 우리가 이제 유료입니다. 유료로 이제 네, 티켓을 구매를 해서 네, 그걸 들으려면 이제 사전에 예약을 해야 해서 이제 되고, 해야 되고 네, 실제 다 판매를 해요. 그래서 네, 저희 특히 한국 공연들도 거의 이제 대부분 다 판매로. 판매가 완료가 음. 되었고 그다음에 이제 여타 많은 공연들이 거의 티켓팅은 거의 뭐 프린지는 아닌 거죠. 프린지도 티켓팅을 하는데요. 프린지에 있는 일부 공연들은 무료로 아, 개방한 것도 상당히 있고, 그다음에 아. 이제 프린지 같은 경우는 또 대부분 다양한 소극장에서 장르, 많이 하는 거, 소극장? 소극장 같은 데서도 많이 하고, 네, 그다음에 지금 이 3천 개에 포함되지 않은 길거리 버스킹 같은 경우는 이제 무료인데, 네. 그거 역시도 이제 그 도시에서 음. 관리를 해서 사전에 등록을 해서 이것을 할 수 있게끔 아, 해서 관리를 굉장히 좀 철저하게 하고 이제 아, 관리라는 게 감시가 아니라 안전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사람들이 아, 많다 보니까 그래서 아, 무료로 볼 수 있는 공연도 굉장히 많고요. 근데 이제 네, 아까 EIF 페스티벌 같은 건 대부분 이제 클래식 쪽이 네, 많은데 이런 네. 것들은 대부분 다 유료 공연. 그래서 아, 에는 뭐 20파운드에서 조금 아, 비싼 티켓도 있고 먼저 이 정도 수준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아, 금액이 뭐 아, 과도하게 비싸거나 그렇지는 않고요. 아, 그 유럽의 공연이 물론 이제 공연마다 조금 다르지만 이번에 이제 베를린 그 네, 필하모니 같은 경우도 네. 뭐 무리 없는 위치에 좌석이 한 28유로 정도
아, 35 정도? 정말 아, 아주 뭐 너무 정말 좋은 자리 같은 경우가 한 비쌀 150 테고. 유로 네. 정도이거든요. 그래서 아, 아, 어떻게 보면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공연마다 좀 다르지만 일부 공연은 또 상당히 비싸고 그쵸, 심지어는 그쵸. 안표까지 하면 너무 네. 비싸잖아요. 그게 네. 뭐 정확하게 뭐 단편적으로 유럽이 싸다 이렇게 말할 수는 어, 없지만 어, 전체적인 합리적인 물가 가격. 수준이나 현지 물가 수준 등등을 고려했을 때는 굉장히 합리적인 어, 그런 수준이다라고. 이 조직위가 이거를 물론 뭐 수익 차원에서 하진 않겠지만, 어쨌든 그 자기네가 이제 신청한 애들한테 초청을 해서 하게 되면, 이 공연하는 사람들은 무료로 와서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이제 네. 아티스트마다의 조건이 조금씩 달라서 그 아, 부분을 제가 오늘 이렇게 아, 공식적으로 아, 말씀드리기는 조금 네네네. 부분이 그러니까, 있고, 예, 다 예, 각기 그게, 다르게 운영이 되는군요. 네, 그리고 이제 나름대로 EIF에서 예를 들면 뭐 이제 세계적인 지휘자가 온다. 그에 음. 따른 또 이제 그 네, 비용을 들 커스터마트하고 테고. 의전을 하는 그런 음, 것들이 좀 음, 정해져 있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사실 아까 호텔이 굉장히 네, 어렵다고 네, 말씀드렸잖아요. 네, 네. 물가가 상당히 비쌉니다. 그래서 아, 영국이 사실 실질적 물가 인상률이 17%라고 지표에 나와 있지만 실제 체감은 27%, 어, 30%거든요. 어, 어. 심지어는 물 한 그치. 명에 네. 뭐 과거에도 비쌌어요, 영국. 과거에도 비쌌는데 네, 지금 더 비싸요. 뭐 네. 5파운드, 4파운드 이러면 거의 어, 7천 원 이런 거거든요. 네, 그래서 네, 네, 네. 상당히 물가가 체감 물가가 맞아요. 엄청나게 비싼데 예를 들어 이제 그 에든버러 같은 경우 오랫동안 이제 이렇게 행사를 해왔던 곳이잖아요. 그래서 음, 현지에 있는 뭐 차량 같은 경우도 이제 아놀드라는 회사랑 음. 장기 계약을 해서 그 기간 중에는 항상 최고의 차량으로 뭐 대부분 그렇죠. 한다던가 뭐 이제 이런 어, 식으로 어, 나름대로 이제 좀 룰들이 있어서 그렇게 어, 좀 처리를 이제 하는 어, 어, 편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극장이 우리 그 런던에 있는 로얄 알버트 홀 같은 네. 경우도 실은 그게 빅토리아와 엘버트의 어떤 그런 역사를 기념을 해서 음, 그 월드 엑스포를 음, 기념을 해서 만든 박물관이자 음, 어떻게 보면 음. 이제 극장이잖아요. 네, 거기가 그렇게 만들었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외관은 굉장히 예쁜데 음, 소리라든가 이런 게 음. 음향 시설이 굉장히 안 좋기로 공연장으로 아, 전평이 나 있는 편이거든요. 어, 근데 이제 에든버러 같은 경우는 공연장의 컨디션이 굉장히 좀 달라요. 역사가 좀 오래되고 오래된 건물들이 많다 보니까 어, 공연장에 따른 어떤 이렇게 부침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아, 이번에 이제 다양한 극장의 이제 아, 여러 시설들을 뭐 아, 리허설부터 백스테이지까지 이제 아, 다양하게 이렇게 컨디션 체크하고 해봤는데, 그러니까 사실 어려운 부분도 상당히 많아요. 그런 면에 어, 있어서는. 어, 어, 현대화된 어떤 그런 음향이나 어떤 그런 어, 시설들에 비해서 일부 또 공연장들은 굉장히 좀 어려움들이 있고 그다음에 음, 그런 부분들은 조금 음, 어려움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 나름대로 이제 좀 더 운영해 가는 좀 보수적 방식이긴 하지만 이제 그렇게 해 음, 가는 이제 그러니까 그런 편이라고. 공연장이나 이런 부분과 관련돼서는 시에서 조금 뭐 보조를 해준다라든지, 이렇게 이 축제, 뭐 마지막 질문인데, 이 축제를 하는데 뭐 에딘버러 시 내지는 스코틀랜드 뭐 주라 그랬나? 거기서의 뭔가 지원 이런 게 혹시 있을까요? 제가 좀 듣기로는 이제 네, 각 공연장마다의 컨디션은 조금 이제 다른 걸로 좀 네, 알고 있어요. 공연장마다. 그래서 네. 이제 민간 극장들이 있고 네. 또 이제 그 아, 정부의 주립, 것이 예, 또 예, 있다 시립, 보니까 이렇게. 그게 조금 이제 아, 상황들이 다른 것으로 알고 아, 있고, 그래서 이제 조금 여담으로는 이게 공연장이 사실은 어, 작은 도시에서 많은 공연, 아까 295개 공연, 3,000개 음, 공연을 해야 하다 보니까 공연장이 너무너무 부족한 거예요. 그렇겠네요, 진짜. 예. 왜냐하면 공연을 하는데 시간을 돌리기도 너무나 부족한 거. 그러다 어, 보면 공연팀들은 리허설을 해야 그치, 되잖아요. 그치, 예. 리허설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 리허설 시간이 정말 초단위로 어, 짜여져서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연주자들이나 좀 공연자들한테는 스트레스 굉장히 받겠 리스크가 있기는 예, 해요. 근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 너무나 이제 그 연주자라던가 한계성. 예술가들이면 그 한계성을 어, 극복하고서라도 그 음, 무대에 서고 싶어하는 열망이 있는 거죠. 그래서 또 정말 세계적인 분들도 굉장히 많이 오시고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네네. 다시 또 가고 싶으신가요?
저는 이제 예, 또 가고 싶고 네. 그다음에 저는 사실 뭐 그, 굳이 더 가고 싶다고 하면 저는 베를린을 더 가고 싶어요. 아, 제가 이번에 느낀 게 게르만 민족의 피가 아, 우리 김 그러니까 대표님께서 얼마 너무 전에 또 잘 맞는 베를린에 거예요. 다녀오셔서, 예. 네, 베를린이 그러니까 문화예술 그리고 이렇게 딱 그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아, 되게 뭐랄까 다른 사람 시선에 그렇게 관심이 없고 그다음에 아, 상대방을 대상화하지 않고 굉장히 아, 목적지향주의적이면서 아, 굉장히 진지하고 음, 굉장히 저는 마음에 와닿고 그러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또 어떤 그 근현대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굴곡의 역사를 갖고 있잖아요. 그쵸, 또, 독일이. 예, 예, 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런 변화를 가져오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저는 매력적으로 좀 느껴져서 어, 한 베를린이라면 제가 한 1년 정도는 아, 이제 살아보기. 아, 글도 쓰고 싶고 이런 생각이 들었고 되게 에딘버러는 한 예, 예, 매력적이셨구나. 예. 2달 정도 있으면서 글 쓰면 참 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여름 사람 너무 많을 때 말고 살짝 피해서 사람이 워낙 아, 많아가지고 예. 아, 아유,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갖고, 김 아닙니다. 대표님께서 에딘버러 페스티벌에 대해서 정말 네. 자세하게 소개를 시켜주셨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한번 기회가 되면 독일 이야기도 들어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긴 시간 감사드립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